안녕하세요. ONTV입니다. 밖에 바람 엄청 부네요. 뭐, 불안합니다. 저 천장이 또 문제가 생길까봐 작년에 바람 세게 불어서 저 위가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근데 올해도 또 그렇게 바람이 붑니다. 지난 겨울에 온도가 그렇게 추운 온도가 아니면 봄에 꼭 이렇게 말썽을 피네요. 이번 시간에는 그 물 관리 중에 우리 그냥 관수 요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께서 유선상으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어떤 분은 이제 댓글도 달아 놓으셨어요. 관수하는 방법을 좀 계절별로 올려 주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어제는 사례를 갔고요. 지금 이제 우리 그 화장토가 지금 말랐죠. 말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른 다음에 보통 한 하루나 이틀 이렇게 기점을 잡는데요. 봄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좀 많이 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 관수죠. 쉽게 해서 흠뻑 주는 거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굳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밑에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줍니다. 그거는 이제 자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플라스틱 분과 낙소분이 건조도 차이가 분명히 있죠. 자, 이 앞에 보시면 옆에 플라스틱 분은 지금 그 표토 상토 저기 뭐야 화장토 위가 아직 젖어 있죠. 반면에 여기는 벌써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관리는 어려우니까 같이 관리를 하는데요. 제가 따로 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봄을 유지하고요. 보통 이제 여름에 장마기부터는 따로 주지 않아요. 동시에 줘도 뭐 2, 3일 간격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반면에 이제 그게 언제 그러냐면 봄, 가을입니다. 봄, 가을은 반드시 그렇게 줬을 때가 훨씬 더 유리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앞에 보면 물통을 이쪽 제가 양쪽 두 난실을 여기 이게 한 110리터인가요? 이게 그렇게 가는 그 물통인데요. 여기에다가 원하는 양을 이 두 난실을 충분히 줄 때는 여기 그 만수위를 채워서 줘요. 여기 보면 요 위에까지 채워서 주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점적 관수라고 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중간중간 주는 그 밑에 방울방울 떨어지는 정도 수준은 이제 물을 한 반 정도 담겠죠. 한 절반 정도면 되니까요. 그런 방법을 하고요. 기포 발생기가 있죠. 용존 산소량을 높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기포 발생기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수온계가 있습니다. 이 수온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온도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겨울에 최저 온도가 난실에서 가장 낮은 온도가 한 5도 전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오전에 주기 때문에 온도가 더 낮죠. 그러면 5도 뭐 5도나 6도가 되겠죠. 그러면 수온도 반드시 그 당시에 온도와 맞춰줘야 됩니다. 아, 추울 때는 그 기점을 제가 이제 5도에서 10도 정도 잡는데요. 5도에서 10도 사이는 지금 내가 물 주는 이 난실 기온과 수온이 같아야 돼요. 그보다 낮으면 냉의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10도에서 15도 사이는 한 2도 정도 물이 낮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5도까지도 좀 낮아도 주긴 하는데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5도까지는 편차가 있습니다. 그럼 높은 건 어떠냐? 높은 것도 예를 들어 5도에서 10도 물을 주는데요. 1, 2도 높은 건 상관이 없습니다. 물 주다 보면 올라가요. 아침에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도 정도를 높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0에서 15도면은 그때도 약간 한 2도 낮거나 2도 높은데,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3월 전후 되죠. 주로 이제 3월 전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15도에서 25도 바로 이때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지금 저는 난시를 지금 한 14, 5도가 아래 기온인데요. 엊그제처럼 굉장히 뭐 꽃샘추위라고 표현할 정도로 추웠죠. 4월 말에 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뭐 고추 심을 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고추는 반드시 5월 10일을 넘겨서 심으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5월 첫 주에 된서리가 한번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가 보령인데요. 보령을 기점으로 북쪽 지방과 남쪽 지방 계산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25도에서 35도 언젠가 한 10년 전, 15년 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여름에 찬물을 주면 난초가 더 잘 큰다 이랬습니다. 저는요 도저히 그게 납득이 안 갔어요. 사람도 찬물로 샤워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식물은 회복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는 그건 금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찬물을 준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자,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는지는 자세히 저는 모르는데 그런 내용들이 한참 돌아서 찬물을 주지 말라고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뭐 그냥 찬물을 줬어요. 나중에 와서 뭐 난초가 다 망실이 되고 뭐 절단 났다 뭐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뭘 그 찬물 때문에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물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냉해라는 건 저온에서만 입는 게 아니라 고온에서도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25도에서 35도도 마찬가지로 5도 정도까지 낮은 수온은 상관이 없지만 그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비도 마찬가지랍니다. 비 내렸을 때 그거를 포집을 해서 온도를 재보고 당시 기온을 재보면 거의 같다고 합니다. 조금 뭐 비가 1, 2도 낮을 때가 더 많다 그러는데 그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물 주는 방식은요. 자, 수온을 측정을 해서 지금 외계 온도가 지금 17도예요. 지금 바로 뺐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온도계가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몇 도인가요? 10 아이고 초점이 잘 안 잡히는데요. 15도 정도 되죠. 그럼 2도 차이가 나요. 이런 정도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이걸 다시 집어넣고, 그래서 이 온도계 여러분 좀 아시죠? 이게 바다 온도, 낚시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해수 온도 측정하는 건데요. 원래 용도는 어떤 용도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낚시할 때 온도에 의해서 물고기들이 반응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고장 안 나고 잘 씁니다. 역시 물 건너온 것이 또 서쪽에서 물 건너온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제 저는 핸디펌프를 활용해서 물을 주는데요. 자, 지금 이제 오늘 해야 될 거는 저는 흠뻑 주는 거를 먼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충분히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주는데요. 자칫 방향이요. 자, 정면에서 이렇게 줬을 때, 엉뚱한 데 복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줬을 때, 자, 촉수가 많지 않은 거 이렇게 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줘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자, 밑으로 보면은 보이시죠? 밑으로 쫙 빠지죠. 자, 보통 1초, 2초, 3초 정도 밑에 완전히 빠집니다. 2초, 3초면은 충분히 빠져요. 1초, 2초. 자, 2초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밑으로 빠집니다. 1초, 2초. 이런 정도. 그러면 밑으로, 이거는 좀 많이, 지금 저 차이를 보이는 게 이런 거예요. 얘는 더 많이 말랐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2초인데 밑으로 덜 떨어지죠. 그래서 얘는 3초. 이런 정도면 밑으로 이제 충분히 이렇게 쏟아집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주면 되고요. 자, 좀 짧고, 플라스틱 분은, 자, 이렇게 주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체를 줍니다. 쭉 주면은 나중에 이제 이거는 봄에 이제 사계절 다 똑같은 방법인데 봄과 가을에는 중간에 한번 점적 관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방법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리고 농약을 저는 여기다 직접 타서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펴보면은 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비료도 마찬가지고요. 뭐 요즘 이제 화학비료 많이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화학비료나 아니면은 농약도 마찬가지로
침투 하향성 뭐 요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분무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관주를 해야 더 효과를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지나면서 차차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온도, 물 온도와 외기 온도를 어떻게 해서 물을 줘야 효과적이냐 그거에 대해서 제 방식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하시는 사람마다 분명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각자. 그래서 어떤 게 더 낫다 이게 아니고요. 제 방식만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 다른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해온 것이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 그렇게 됐을 겁니다. 큰 변화가 없었어요. 저는 이건 왜 그러냐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주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했는데 거기서 약간 좀 제가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이 있겠죠. 저는 이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거의 그 방식은 거의 같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그리 경력이 오래 되시지 않았다면 환경을 고려해서요. 저희 난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죠. 이런 형태로 물을 준다면 관수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대로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언제든지 궁금한 거는 저희 그 유튜브 내에 그 댓글란이 있어요. 거기다 적어주시면 제가 그걸 체크를 다 해놓거든요. 해서 필요한 건 여러분들께 다시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세히 뭐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 분들께도 많이 좀 알려주세요. 따라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제 얘기도 때로는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O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